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올해 73이며 지난 17년간 응급의학과에서 불과 몇 시간 전에 먹은 음식 조합 때문에 고통스럽게 병원에 실려 오는 환자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한 글자도 빠짐없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을 몇 주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일 전 68세의 이씨 할머니께서 새벽 4시에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따님이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바닥에 웅크린 차에 배를 움켜쥐고 계셨고 고통 때문에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구급차가 할머니를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실어왔을 때 칼륨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장은 염증으로 부어올랐으며 심한 탈수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이 씨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제 의사 생애 동안 417번이나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제 건강한 식사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그 답은 가족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답은 여러분도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이 씨 할머니는 아침으로 장아찌와 삶은 계란을 드셨습니다. 수백만 한국 가정이 매주 먹는 그 한 끼 식사가 할머니의 소화기관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응급실로 실려오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계속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7일 동안 식초가 들어간 음식과 계란을 함께 드신 적이 있습니까? 깨십지, 오이지, 샐러드 드레싱, 마요네즈? 만약 답이 예라면 제가 설명하려는 내용에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소화기관이 이미 손상되었을 수도 있고 아직 그 사실조차 모르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 부산, 인천의 응급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급성 중독 사례를 치료해 왔습니다. 음식, 약물 상호작용과 위장관 응급 상황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계란 단백질과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의 조합은 위장에서 우리 몸이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화합물은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차단하고 장벽의 보호막을 벗겨내며 단 한 끼 식사 후에도 3주에서 4주간 지속되는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절대 이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계란과 식초를 같이 먹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복통, 복부 팽만, 원인 모를 피로감,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옵니다. 의사들은 증상만 치료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무도 연결고리를 찾지 못합니다. 아무도 특정 음식 조합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저는 명확한 원인 없이 급성 위장관 장애로 내원한 모든 환자의 상세한 식사 일지를 기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6년에 걸쳐 233건의 사례를 분석한 후 그 패턴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즉각적인 통증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 후 몇 주 동안 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장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칼륨 수치가 떨어집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일어날 때 어지럽습니다. 몸이 더 이상 음식에서 단백질을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주 전에 먹었던 식사는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 그런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 조합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이 숨겨진 조합이 들어있는 흔한 한국 음식들을 알려드려 즉시 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미 이 조합을 섭취하셨다면 손상을 되돌리기 위한 제 응급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 영양을 실제로 향상시키고 소화기관을 파괴하는 대신 보호하는 3가지 음식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원인 모를 몇 주간의 고통에서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릴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난주에만 3명을 제 응급실로 보낸 일에 대해 바로 지금 말씀드려야 합니다. 3사람 모두 아침에 똑같은 조합을 먹었습니다. 3사람 모두 90분 이내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씀드리면 이 실수가 얼마나 흔한지 믿지 못하실 겁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17년 동안 응급의학과에서 일하면서 서울, 부산, 대구의 병원에서 12,000건 이상의 급성 중독과 심각한 소화기 응급 사례를 치료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환자 기록, 실험실 분석, 그리고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패턴에서 나온 것이며 매일매일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조합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지금 당장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7일 동안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습니까? 파도처럼 밀려오는 아랫배의 심한 경련, 허리띠나 옷을 느슨하게 해야 할 정도로 심한 복부 팽만, 경고 없이 갑자기 오는 설사, 간단한 일조차 지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피로감, 이 중 하나라도 느끼셨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소화기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손상을 깨닫지 못한 채 이미 이 조합을 섭취하셨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고하는 조합은 계란과 식초입니다. 불가능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보입니다. 장아찌 계란도 있잖아요. 계란과 식초가 들어간 샐러드 드레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발견한 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식사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란 단백질이 위장에 들어가서 식초의 아세트산을 만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운 적 없는 특정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세트산은 단순히 계란 단백질과 섞이지 않습니다. 단백질 구조를 유지하는 분자 결합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소화기관이 이물질 자극제로 인식하는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장 내벽이 즉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장이 이 물질을 필사적으로 배출하려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복부 경련과 설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일시적인 불편함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 반응은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드시는 모든 음식에서 비타민 B7, 철분, 칼슘의 흡수를 막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 이러한 영양소 흡수 장애는 치명적입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혈액이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합니다. 신경계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살 퇴직교사 이 모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화요일 아침 혼자 힘으로는 서지도 못한 채 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부인께서는 남편이 밤사이 뇌졸중을 겪은 것이라 확신하며 울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으며 심박수는 분당 130회로 위험할 정도로 불규칙했습니다. 저는 즉시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칼륨 수치가 2.1이라는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3.5에서 5입니다.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해질 불균형이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즉각적인 심정지 위험에 처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지난 24시간 동안 무엇을 드셨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지난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와 사과식초를 탄 물 1잔을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조합이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읽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천천히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과 식초에 반응이 영양소 흡수 능력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몸이 너무 고갈되어 심장이 기능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2주만 더 계속하셨다면 정말로 수면 중에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전역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란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란과 식초를 함께 먹었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제 응급실로 보내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알고 나면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계란을 드시면 위장이 즉시 단백질 사슬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소화 과정입니다. 위산이 단백질을 분해하여 소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식초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부분적으로 소화된 계란 단백질과 반응하여 제가 침묵의 파괴자라고 부르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 화합물은 장벽에서 흡수될 수 없습니다. 대신 소화관에 머물면서 발효되고 가스를 방출하여 30분에서 40분 이내에 심각한 복부 팽만과 경련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즉각적인 통증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앞으로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화합물이 장 속의 필수 미네랄과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 아연과 결합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심장 박동, 근육 기능, 면역 체계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결합이 일어나면 몸이 이 미네랄들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3-4일 후 위험한 전해질 불균형 상태로 저를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 마그네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게 나옵니다. 심장 모니터는 불규칙한 박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왜 그런지 전혀 모릅니다. 지난 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3살 이모 씨입니다. 새벽 2시에 심한 가슴 통증과 다리 근육 경련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따님은 겁에 질려 계셨습니다. 이 모 씨는 심장마비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마그네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서 데시리터당 0.9mg이었는데 최소 1.7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무엇을 드셨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지난 2주 동안 매일 아침 삶은 계란과 단무지를 함께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무지는 식초에 절인 것입니다. 매일 소화 시스템에서 이 독성 화합물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매일 몸에서 미네랄이 더 많이 손실되고 있었습니다. 제게 오셨을 때쯤에는 전해질 균형이 너무 깨져서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입원시켰습니다. 정맥으로 마그네슘을 투여하고 3일 동안 심장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회복하셨지만 따님이 그때 모시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다면 심정지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급성 중독과 소화기 응급 상황을 치료한 17년 동안 저는 이와 똑같은 패턴을 400번 이상 봤습니다. 이 조합은 한국 음식 곳곳에 숨어 있으며 여러분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식초 드레싱을 넣은 계란 샐러드, 식초가 들어간 김치와 함께 먹는 삶은 계란, 계란을 넣은 볶음밥에 새콤달콤한 소스, 계란 요리와 함께 나오는 절임 채소, 계란과 식초가 모두 들어있는 마요네즈를 많이 먹는 것. 이 모든 조합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위장에서 위험한 화합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증상을 먹은 음식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부 경련을 느끼면 그냥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 후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미네랄이 천천히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이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란이 식초를 만났을 때 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순간 소화기관은 화학 전쟁터로 변하고 당신의 몸은 그 피해자가 됩니다. 계란 단백질이 식초와 함께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재앙과도 같은 일이 시작됩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즉시 계란의 알부민 단백질 사슬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소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자 파괴입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분해되어야 할 알부민 분자가
갑자기 고무처럼 단단하고 조밀한 덩어리로 응고됩니다. 밀가루에 뜨거운 물을 붓고 젖지 않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끈적끈적한 덩어리요? 바로 지금 당신의 장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응고된 단백질 덩어리는 흡수될 수 없습니다. 소화, 효소가 이를 분해하려 하지만 그 조밀한 구조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들은 장 속에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머물며 천천히 발효됩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암모니아와 황화합물이 방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환자들이 배를 움켜쥐고 창백한 얼굴로 응급실에 와서 자기 몸속에서 무언가 썩는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위험은 악취와 복통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단백질 덩어리가 장육모, 즉 영양분을 흡수하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들을 막으면 당신의 몸은 갑작스러운 영양실조 상태에 빠집니다. 음식을 먹었지만 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영양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이 이 독성 덩어리를 처리하려고 과도하게 일하면서 전해질이 고갈됩니다. 칼륨이 떨어집니다. 나트륨 균형이 깨집니다. 마그네슘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불과 4개월 전 강남에 사시는 67세 이 모 여성을 치료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부엌에서 쓰러지셨죠? 딸이 바닥에서 발견을 했는데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삼성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했습니다. 심정지까지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아침 그분이 무엇을 드셨는지 아십니까? 아주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식초 드레싱을 넣은 계란 샐러드. 그 조합이 그분을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전해질 불균형이 여기서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심장은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근육은 제대로 수축하기 위해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뇌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이 단백질 식초 덩어리가 과도한 소화 노력을 통해 전해질을 빼앗아가면 온몸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은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합니다. 괜찮다고 느낍니다. 6시간 후, 어쩌면 10시간 후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다리에 심한 경련이 옵니다. 일어서면 어지럽습니다. 그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깊숙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단백질을 응고시킬 뿐만 아니라 위벽의 보호 점액층까지 벗겨냅니다. 계란은 조밀하고 무거운 단백질입니다. 위는 이를 소화하기 위해 많은 양의 위산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식초가 있으면 산과부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보호막이 없어진 위 점막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위험의 시작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궤양이 됩니다. 응급실에서 이런 진행 과정을 수십 번 봤습니다. 환자가 식초에 절인 계란이나 식초로 만든 마요네즈 요리를 먹은 후 심한 복통으로 한 번 옵니다. 급성 증상을 치료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메커니즘을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식습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6개월 후 출혈성 궤양으로 다시 옵니다. 너무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연관성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조합은 한국 요리와 세계 각국의 요리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절임 계란, 식초를 넣은 계란국, 피클즙을 넣은 데빌드 에그, 마요네즈 자체가 계란과 식초를 유화시킨 것입니다. 이것들을 섭취할 때마다 소화기관 안에서 이런 위험한 반응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장 건강을 손상시키고 중요한 전해질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보호하려 하지만 화학 반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두 재료를 함께 넣는 것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제 계란이 식초를 만났을 때 윗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몇 주간의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계란 단백질이 식초의 아세트산과 함께 소화기관에 들어가는 순간 위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세트산이 즉시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계란 단백질을 변성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위장은 자체의 통제된 산성 환경을 사용하여 단백질을 천천히 체계적으로 분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란에 식초를 넣으면 몸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2차적이고 혼란스러운 산 반응을 만들게 됩니다. 계란 단백질, 특히 알부민은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기도 전에 딱딱한 고무 같은 덩어리로 응고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고무 조각을 소화하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 단백질 덩어리는 너무 크고 너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장이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소화관에 머물면서 발효되고 독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30분에서 45분 이내에 이 덩어리는 과도한 가스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장 속 박테리아가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 구조를 분해하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대신 황화수소와 다른 황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항상 심한 복부 팽만과 함께 특유의 썩은 계란 냄새를 보고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소장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굳어진 단백질 덩어리가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막습니다. 몸은 필요한 철분, 아연, 셀레늄, 비타민 B를 추출할 수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아세트산이 이제 장 점막의 pH 균형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섬세한 세포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이 모 여성에게서 이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3일간 멈추지 않는 설사와 심한 복부 경련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기력이 없었으며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누군가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2주 동안 매일 아침 절임 계란을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장 점막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삼투성 설사라고 부르는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조각들이 장으로 물을 끌어당기고 있었고 설사를 할 때마다 전해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전해질 균형을 회복하고 장내벽을 복구하기 위해 4일간 입원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균에 의한 식중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음식들을 함께 먹을 때마다 일어나는 직접적인 화학 반응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가 이미 덜 효율적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므로 우리 몸은 매우 신중하고 균형 잡힌 소화 과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계란과 함께 식초를 섭취하면 이 섬세한 시스템을 완전히 압도하게 됩니다. 제 연구에서 아세틸 단백질 복합체라고 부르는 이 화합물은 정상적인 소화 과정으로는 분해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충분한 양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특수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화합물은 또한 소화관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이것은 뼈가 약해지고 근육 경련이 생기며 미네랄 결핍으로 인한 심장 리듬 문제로 이어집니다. 많은 인기 있는 한국 반찬들이 무심코 이 재료들을 결합합니다. 식초 소스를 곁들인 냉면 위에 계란 고명, 식초 기반 마요네즈로 만든 데빌드 에그, 마지막에 흑초를 넣은 계란국, 피클 메추리알, 간장과 식초에 재운 계란, 이 모든 조합이 위험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즉시 냉장고를 확인하세요. 피클 계란이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세요. 식초 기반 드레싱이나 소스와 함께 계란을 먹어왔다면 오늘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소화 시스템을 보호하고 영양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계란과 식초가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며 환자들이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같은 신비한 증상으로
매달 제 응급실에 계속 오는 이유입니다. 계란을 먹으면 위가 즉시 단백질 사슬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식초가 같은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그냥 평화롭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소화된 계란 단백질을 공격하여 경험 많은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조차 충격을 받을 정도로 장 내벽을 파괴하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상이 정확히 언제 나타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주의 깊게 들으세요. 계란 흰자는 오브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위산이 이 단백질을 소화하기 시작하면 더 작은 펩타이드 사슬로 분해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사슬들이 계속 분해되어 우리 몸이 아름답게 흡수하는 아미노산이 됩니다. 하지만 식초의 아세트산이 이 과정에 쏟아져 들어오면 분해 과정의 특정 지점에서 이 펩타이드 사슬과 결합합니다. 이것은 소화 효소가 인식할 수 없는 새로운 분자 구조를 만듭니다. 우리 몸은 말 그대로 이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진짜 손상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인식할 수 없는 화합물들이 소장에 남아있고 면역 체계는 이것들을 외부 침입자로 취급합니다. 30분에서 40분 이내에 첫 번째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약간의 복부 팽만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그냥 정상적인 소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팽만감은 장벽이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염증은 장이 과도한 액체를 생성하도록 유발하여 독소로 인식되는 것을 씻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갑자기 화장실에 급히 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이며 때로는 설사를, 때로는 몸을 구부리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경련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응급의사로서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즉각적인 증상이 최악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위험은 그 다음 3주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염증이 생긴 장벽은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분, 칼슘, 비타민 B 수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 한 분이 매일 아침 피클 계란을 먹기 시작한 지 3주 후에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철분 수치는 40% 감소했습니다. 칼슘은 너무 낮아서 골절 위험이 있었습니다. 모두 매일 반복되는 이 한 가지 음식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6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전해질 불균형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장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을 때 신장이 보상할 수 없는 속도로 칼륨과 나트륨을 잃게 됩니다. 낮은 칼륨은 심장 리듬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3일 연속 점심으로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계란 샐러드를 먹은 것만으로 시작된 심장 부정맥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음식 선택 때문에 말 그대로 오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반응은 나이가 들수록 악화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문제를 더 좋게 만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나쁘게 만듭니다. 위산이 적으면 소화 시스템에서 식초의 아세트산이 비례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화학적 환경을 지배합니다. 계란 단백질은 정상적인 소화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55세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이 문제를 압도적으로 많이 보는 이유이며 같은 조합을 먹는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를 만져보세요. 지난주에 식초와 함께 계란을 먹었고 그곳에 압통이 느껴지거나 평소와 다른 포만감이 느껴진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반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을 몇 주간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계란 단백질이 식초의 아세트산과 만났을 때
소화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포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면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식초가 계란 단백질과 함께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격렬한 화학 변화가 시작됩니다. 식초 속의 아세트산이 즉시 계란의 섬세한 단백질 구조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화 과정에서는 위산이 계란 단백질을 점진적으로 조절된 방식으로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천천히 방출하므로 장이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하는 이상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식초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세트산은 우리가 공격적 변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계란 단백질이 부드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대신 크고 불규칙한 덩어리로 뭉쳐집니다. 아름다운 비단실을 갑자기 딱딱한 매듭으로 꼬아버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단백질 덩어리는 장벽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소화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 정상적인 소화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소장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변형된 단백질 덩어리는 소화 시스템의 응급 반응을 유발합니다. 장 내벽이 이 덩어리들을 외부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이것들을 분해하기 위해 염증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이 염증이 사람들을 응급실로 보내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저는 바로 이 반응 때문에 고통으로 몸을 구부리고 똑바로 서지 못하며 배를 움켜쥐고 있는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 단백질 덩어리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애쓰는 동안 다른 필수 영양소 흡수를 멈춥니다. 장 내벽의 염증이 육모라고 불리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들을 일시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 육모는 음식에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다른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이 생기고 손상되면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더라도 몸은 거기서 아무런 유익한 것도 추출할 수 없습니다. 칼슘 흡수 장애가 특히 심각합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치료해온 17년 동안 계란과 식초 조합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환자들의 칼슘 수치를 측정해 왔습니다. 그들의 혈중 칼슘은 단 2주 만에 30%에서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60세 이상 분들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뼈는 이미 자연적으로 밀도를 잃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강제적인 칼슘 흡수 장애를 더하면 골절과 낙상으로 가는 직접적인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칼륨 손실도 똑같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 근육 기능, 신경 신호를 조절합니다. 이 단백질 덩어리가 장기간 소화염증을 일으킬 때 몸은 증가된 장 분비물을 통해 칼륨을 잃습니다. 저는 반복적인 계란 식초 섭취로 인한 칼륨 결핍으로 직접 추적된 위험한 심장 부정맥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이들은 심장병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음식 조합으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중독시킨 이전에는 건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증상이 한 끼 식사 후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상은 축적됩니다. 월요일에 장아찌, 계란을 먹고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삶은 달걀과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를 먹고 약간의 복부 팽만감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쯤이면 장 내벽이 너무 염증이 생겨서 간단한 식사만으로도 격렬한 경련, 메스꺼움, 그리고 위험한 전해질 변화가 유발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사소한 소화 불편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이 조합을 섭취하셨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측정 가능하고 위험한 화학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확한 행동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손상도 되돌리고
이 위험한 조합이 다시는 여러분을 해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첫째, 즉시 이 세 가지 흔한 음식을 여러분의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는 장아찌 계란 반찬, 어떤 식초 드레싱이든 들어간 마요네즈 기반, 달걀 샐러드, 식초가 들어간 간장 혼합물에 담가진 모든 절임 계란, 오늘 밤 냉장고를 확인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몇천 원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둘째, 지난주에 이미 계란을 식초와 함께 섭취하셨다면 즉시 회복 프로토콜을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14일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이것은 장 내벽에서 화합물 잔여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2주 동안 식초가 들어있지 않은 발효식품의 섭취를 늘리십시오. 소금 발효만으로 만든 일반 김치, 된장국, 이것들이 식초 계란 화합물이 파괴한 장내 세균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셋째, 계란을 드실 때는 이 세 가지 보호식품하고만 함께 드십시오. 시금치나 숙주나물 같은 찐 채소, 흰밥이나 고구마, 미역국이나 다시마국, 삼성의료원에서 검토한 영양 연구에 따르면 이런 조합은 실제로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최대 40%까지 향상시킵니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넷째, 계란을 드신 것과 식초가 든 것을 섭취하는 것 사이에 최소 4시간의 안전한 간격을 만드십시오. 아침 7시에 계란을 드셨다면 11시 이후까지는 김치, 피클, 샐러드 드레싱을 드시지 마십시오. 이 분리 시간이 아세트산이 여러분의 시스템에 들어오기 전에 위가 계란 단백질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재료들이 소화관에서 만나지 않으면 위험한 화합물은 단순히 형성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여러분이 이 조합을 섭취했다는 초기 경고 징후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식사 후 20분에서 40분 이내에 상복부에 타는 듯한 느낌, 정상적인 포만감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복부 팽만, 입안의 금속성 맛, 갑작스러운 피로나 어지러움,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하신다면 즉시 일반 물 2컵을 마시시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3시간 동안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분이 희석되고 반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강남에 사시는 최 씨라는 68살 여성분을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3년 동안 매일 아침 식초에 절인 달걀을 드셨습니다. 복통이 너무 심해서 일어서지도 못한 채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상태를 안정시킨 후 한 달 동안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정확히 따르셨더니 소화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 방법을 생명을 구한 일상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응급의학 17년 동안 알게 된 완전한 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2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첫째, 댓글에 오늘 부엌을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이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둘째,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즉시 공유해주세요. 자녀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분도 알아야 합니다. 제 채널을 돕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오늘부터 건강을 지키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위험한 달걀과 식초 조합이 들어간 요리법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어떤 음식을 바꾸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중요한 식품 안전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을지 모르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